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호흡법입니다. 호흡법. 호흡법과 점진적 이완. 우리가 심리기술 훈련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준비 단계는 이완이 잘 돼 있어야 된다 했죠. 이완된 상태에서, 비워진 상태에서 심리기술이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비움의 단계, 이완의 단계, 심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쉽게 이완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심호흡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시합 때 나도 모르게 어떤 긴장했을 때 이런 어떤 호흡이 나오죠. 맞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호흡을 하게 되죠. 왜냐? 우리는 자기 방어 기제가 나도 모르게 작동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런 긴장 상황에서는 나도 모르게 호흡이 나오는 거는 그게 정답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헬리콥터 같은 경우 잠자리나 다른 어떤 곤충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었다면 우리 심리기술 훈련 역시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본능적인 행동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거기에 적합한 게 뭐다? 심호흡이죠. 심호흡. 심호흡도 금방 말했던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호흡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조금 더 의식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호흡을 하고 그 호흡법들 중에서 내한테 가장 적합한 호흡법이 뭐냐? 그걸 찾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실제 제가 사이클 시합을 나가면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소파에 앉아서 대기 시간이 있어요. 그때 눈을 다 감고 제가 어떤 호흡을 했느냐? 1대2 호흡을 했어요. 아니면 반대로 2대1 호흡을 해요. 들어 마시는 호흡을 1로 하고 1, 2, 3, 4초 동안 들어 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1, 2, 3, 4, 5, 6, 7, 8 두 배로 내뱉는 거죠. 이렇게 1대2 호흡을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멘탈을 안정을 시켰어요. 그거는 이제 호흡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첫째, 우리가 복식호흡, 횡격막 호흡이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 제대로만 한다면 모든 어떤 트라우마는 이걸로 해결할 수 있다. 복식호흡으로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호흡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먼저 복식호흡을 하기 전에 눈을 감습니다. 이렇게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한 5번 정도 하죠. 들어 마실 때는 어깨하고 목도 쫙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내뱉을 때는 어깨하고 목이 내려가면서 우리 이 안쪽에 공간이 한 3동분으로 나눠졌다 생각하고 호흡을 쭉 들어 마시는 거죠. 그때는 횡격막이 쭉 내려가겠죠. 그 다음 내뱉을 때는 들어 마실 때는 코로 들어 마시고 내뱉을 때는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면서 어깨도 싹 내려갑니다. 그래서 편안한 상태를 찾고 다시 배가 볼록 나올 정도로 호흡을 들어 마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호흡을 쭉 내뱉고 이렇게 복식 호흡만으로도 우리는 긴장,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다. 편안한 장소에서 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호흡의 리듬을 찾아서 복식 호흡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크게 내쉬기라는 게 있습니다. 크게 내쉬기는 뭐냐? 우리가 들어 마시는 호흡하고 내쉬는 호흡 그 사이에 멈추는 겁니다. 한 10초 정도. 가령 이렇게 한 10초 동안 멈췄다가 내뱉는 거죠. 그래서 멈추는 그 단계, 흡기와 호기 그 단계 때 그 느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크게 내쉬기입니다. 이것 또한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어떤 잡다한 생각들이 망각될 수 있는, 수답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리듬 호흡이 있어요. 리듬 호흡. 리듬 호흡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1대 1대 1. 들어 마시는 거 1, 멈추는 거 1, 내쉬는 거 1. 그래서 4초, 4초, 4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5초, 5초, 5초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리듬을
타는 어떤 호흡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했던 제가 잘했던 1대2, 2대1 호흡, 이 호흡법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중 호흡법이 있습니다. 우리 명상할 때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죠. 들어 마시는 호흡에 집중하고 내 몸의 변화를 느끼고 이렇게 집중해서 호흡을 하는 것도 호흡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호흡이라는 거는 신체적인 어떤 이완을 돕죠. 여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인지적인 이완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복식호흡을 하면서 머릿속에는 먼저 숫자 5를 먼저 떠올리는 거죠. 호흡을 내뱉을 때는 나는 점점 이완되고 있다. 그 다음에 들어 마실 때는 4를 떠올리면서 5보다 더 이완됐다라고 인지하는 겁니다. 다시 쭉 내뱉을 때는 완전히 내뱉어야 되고, 다시 또 들어 마실 때는 이제는 3을 떠올리면서 4보다 더 이완됐다라고 인지를 하는 어떤 호흡법입니다. 5, 2, 1 호흡법이라고 하는데 5에서부터 1까지 내가 그 전 단계보다 더 이완됐다라는 인지를 하면서 깊은 복식호흡을 함으로 해서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호흡법이 되겠습니다. 복식호흡, 크게 내쉬기, 그 다음에 리듬호흡, 1대2 호흡,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집중호흡, 5, 2, 1 호흡, 이렇게 다양한 호흡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해 보시면 그 중에 나한테 가장 적합한 내가 마음에 드는 호흡법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호흡법을 선택을 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한다면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점진적 이완 기법입니다. 점진적 이완 기법은 1935년 아마 그 정도쯤 될 겁니다. 그때 생겨나서 지금까지도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어떤 이완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초창기에는 이게 체면에도 사용될 만큼 효과가 컸다는 부분이죠.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몸에 긴장을 줬다가 천천히 긴장을 푸는 방식으로 해서 신체 각 부분에 어떤 기관을 긴장을 줬다가 푸는 방법입니다. 자, 가령 오른쪽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힘을 뺍니다. 그러면 그 느낌이 있죠. 예를 들어 숫자로 센다면 10, 9, 8, 7 이렇게 힘이 쫙 빠지는 그 느낌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두 번씩 반복합니다. 오른쪽 주먹 또 힘을 꽉 줍니다. 그 긴장을 느끼고 힘을 쫙 풀면서 머릿속으로는 인지를 하면서 힘을 쫙 빼죠. 이렇게 우리 몸을 긴장시켰다가 완전히 이완시키는 그 반복적인 어떤 행동만으로도 각성을 조절할 수 있고 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 신체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순서는 그렇습니다. 오른쪽 주먹, 왼쪽 주먹, 오른쪽 이두근, 왼쪽 이두근, 그 다음에 오른쪽 발 전체, 왼쪽 발 전체, 오른쪽 종아리, 왼쪽 종아리, 그 다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도 되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배, 가슴, 그 다음에 어깨, 목, 그 다음에 입을 꽉 다물죠. 그 다음에 코를 찡그립니다. 눈을 꼭 감죠. 그 다음 이마에 일자주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인상을 써서 여기에 11자주름을 만드는 식으로 해서 우리 신체의 각 부분을 긴장을 줬다가 천천히 힘을 빼는 방식으로 긴장을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 간혹 TV 같은 데 보면 고등어 간잡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분들이 소금을 똑같은 양을 탁탁탁 뿌리는 게 저울로 재면 똑같은 양이 고등어의 간이 배인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간은 반복적인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그 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몰입의 결과죠. 우리 신체도 실제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어떤 불안을 조절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일체의 유심조 아닙니까?
몸과 마음은 하나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신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이완시킬 수도 있고, 마음을 통해서, 예를 들어 심장을 통해서 우리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마음이 불안하다면 우리 신체적인 어떤 컨트롤을 통해서, 근육 긴장을 조절함을 통해서 마음을 이완시킬 수가 있고, 호흡법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호흡법은 신체에 영향을 미치죠. 호흡법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걸 의식적으로 함으로 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무의식적인 어떤 자율신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되고, 루틴이 자동화가 돼야 됩니다.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예전에 젊은 시절에 제가 차 운전을 하다가 만약에 옆에 차하고 시비가 붙어서 서로가 격분해서 옛날에는 내려가지고 막 시비 붙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역시 한참 젊을 때는 그런 혈기왕성할 때가 있었죠. 근데 저는 나름대로 제 멘탈을 컨트롤할 수 있었던 게 뭐냐? 그렇게 내려서 흥분해서 서로가 막 시비 톡톡 하다가도 제가 이 시점을 넘기면 뭔가 사고가 칠 것 같다 할 때는 저는 그때부터 딱 멈춰버립니다. 상대방이 저를 볼 때는 야, 저 사람 좀 뭐하는 사람이야 할 정도로 저는 거기서 딱 내 감정을 컨트롤 해버리고 딱 말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평안해지고 상대는 흥분해 있죠.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기는 겁니다. 그게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멘탈에 대한 부분에도 그런 어떤 생각의 전환, 요거 들어가서는 사고 치겠다. 그 생각의 전환, 우리가 아무리 술을 먹어도 사실 생각은 있거든요. 그 어떤 위기를 느꼈을 때 스탑을 할 수 있는 어떤 습관이 되어 있으면 우리 멘탈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 우리 불안 이론 중에 보면 카타스트로피 이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 불안은 점점 높아지다가 어느 단계에 가서는 이제 점점 우리 불안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높아지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는 급격하게 추락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 추락하는 게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멘붕 온다고 하죠. 멘탈을 잡는다는 거는 그 카타스트로피 지점까지 못 가게 하는 거죠. 그 정도 갔을 때는 감을 잡아야 됩니다. 자각을 하고 더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내가 내 몸을 다운시키는 게 필요하죠. 의식적으로. 그게 습관화가 되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알아서 컨트롤이 된다는 거죠. 트라우마는 생각을 우리가 못 잡아서 그래요. 그 어떤 참사에 대한 기억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걸 스탑을 못 시켜서 그래요. 습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게 쌓이다 보니까 불면증도 오게 되고 그걸 또 더 확대해서 해버려요. 원래는 요만한 크기인데도 내가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부풀려지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감당을 못하는 지경까지 갔을 때 그거는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멘탈 트레이닝을 통해서 심호흡이나 점진적 이완을 통해서 신체적인 이완을 통해서 우리 어떤 몸을 이완시킬 수도 있고 그 상태 이완이 모든 심리기술의 기초 단계라 했잖아요. 이완된 다음에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인지 재구성해 놓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어떤 성공 경험을 거기에 넣어버리자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심리기술 훈련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스포츠 과학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할 때 효과는 플라시보 효과가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믿으십시오. 스포츠 심리 상담사 박광진을 믿으십시오.